네, 우리 투자자분들의 정말 아픈 주식 셀트리온이 그런데 3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어서요.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소식이죠. 소각한다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인데 자, 아픈 주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희망 고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맞서 한판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목을 이렇게 달고 여쭤봤습니다. 기류가 달라진 겁니까? 셀트리온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류가 달라졌냐라고 여쭤봤더니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사도 된다.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매출에 부담이 있다.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자, 저희 하창한 본부장님 신규 매수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내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이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정말 많이 쓰고 있고 매년 한두 개의 그런 이제 신약들이 매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레키로나가 차라리 없었으면 오히려 더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을 종목인데 이제 기대감에 이제 모멘텀이 코로나19라는 이제 치료제라는 그런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기대감이 많이 생겼었고, 그에 따라서 좀 이벤트에 많이 좀 흔들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들 이번에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작년보다도 더 5에서 한 7% 정도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잘하면 이제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좀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서는 주가가 사실 고점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매출에 대한 이런 증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트룩시마는 가격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뭐 이제 램시마라든지 뭐 허주마 쪽에서는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램시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의 변수로 될 수 있을 법한 게 지금 뭐 잡종 변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레키로나가 얼마나 그런 변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커버력이 있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상황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진단키트 쪽이라든지 이런 치료제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다소 좀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미국 지역에서 램시마에 대한 이런 이익 확정이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업황들이 얼마나 좀 유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셀트리온 쪽에서 가장 좀 크게 문제가 됐었던 거는 투심의 악화입니다. 지금 바이오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19 뭐 이런 백신 생산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니면 이제 대거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 있는데,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또 장기간 동안 이런 자사주 매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좀 수급적인 긍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반발 매수 심리도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실적. 네. 자사주는 왜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죠. 아무래도 너무 투심이 당연한 많이 질문입니까? 네, 투심이 워낙 너무 안 좋. 당연한 질문입니까? 그래도 네. 궁금합니다. 왜 이 시점일까? 그러니까 일단은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뭐 배당이라든지 뭐 이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실적이 많이 나와서 이제 잉여 현금이 많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을 때. 그쵸. 보통 그럴 때 아직 실적이 엄청 안 좋은데 회사도 힘들어서 이제 죽겠는데. 굉장히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또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공시가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들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판단도 좀 같이 그랬군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왕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으면 소각까지 해버리지 소각은 안 한다네요. 소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가장 좀 좋기는 한데 그 부분은 뭐 추후에 언제든지 자사주 매입으로 물량을 확보해 놓으면은 그 자체가 소각된 효과는 좀 있죠. 아무래도 물량 자체가 그 부분만큼은 잠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각까지 가면 보다 더 좋겠지만 그거는 또 그 다음에 투자 심리를 또 개선시킬 수 있는 카드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런 호재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이제 작용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좀 하나의 카드를 둬서 중장기적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각까지 얘기가 나왔으면은 보다 더 강한 좀 슈팅이 나왔겠지만 이렇게 됐을 땐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이런 수요가 또 들어오게 됐을 때 또 본점 심리라든지 이런 좀 급격하게 급등주 패턴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이제 그 본업에 대한 이런 가치 상승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짐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자리에서는 훨씬 더 괜찮기 때문에 저는 뭐 소각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에 나올 예. 수 있는 카드로 본다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다. 결국에는 이런 모멘텀으로 이제는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바닥에서 턴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김덕호 대표께서는 매출 부담에 주목하자라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약회사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실적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자체가 거의 성장주처럼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약 바이오를 잘 모르면 셀트리온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때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코로나 이슈가 커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레키노라든가 이런 이제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을 많이 이제 동감을 하면서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대거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부분을 계산을 할 때는 이제 그 기업 가치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매출이라든가 당기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회를 했었고 특히 이제 매출액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영업이익을 또 만들어냈던 부분 중 하나가 미국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을 꾸준하게 높여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레키노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제 매출자 부분들이 이제 국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의 매출 부분들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플렉트라고 하죠.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제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입지를 다지고 있느냐인데 실제 미국 시장에서도 한 20% 넘는 매출 부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탄력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실적 자체를 의심한다라기보다는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매수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의 그 주가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지난 12월 7일에 이제 고점을 달성했을 때 38만 원을 이렇게 넘게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당한 부담권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재작년 실적에서 이제 올해 실적까지 이어졌을 때 차츰차츰 그 어떤 주가의 매력들이 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논리는 맞지만은 그 비싸다는 구간이 언제 비싸지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가늠하기 어렵다면은 차라리 그 실적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 매수 주체입니다. 우리 이제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셀트리온인데 실제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초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2021년도 초반 대비했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제 좀 매수를 좀 회복을 한 상태다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 정정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 순매수권을 좀 다시 전환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여전히 이 부분들을 좀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이틀, 3일간의 어떤 상승 부분들이 조금 장기적인 추세로 올라가려면 아직까지 조금 기관들의 좀 매수가 좀 따라와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그 매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현행 주가에서 좀 신규 진입을 하실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이 나는데 왜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선은 이제 매출도 나타나고 실적도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지난해 주가 대비했을 때 너무 주가가 높게 평가됐다라는 거죠. 셀트리온이요? 그렇죠. 지난해
지난해에 비해서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정정드리겠습니다. 이전에죠. 네, 그러니까 21년도 대비를 했을 때 비하면은 예. 지금 주가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예. 이제쯤이면은 주가가 싸다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예.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0년도에도 실적이 올랐고 21년도 실적이 굉장히 과감하게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매출 부담이라는 것이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갈 거야라는 부분들보다는 현재 매출 수준에서 이제 연말까지 어떤 그 기조를 유지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상승턱을 높여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전 고점까지는 무리 없이 오래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급하게 접근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성을 좀 가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감이 너무 높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분께 아예 가격 전략으로 여쭤볼게요. 가격 전략으로 결론을 깔끔하게 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목표가 자, 저희 하청원 본부장께서 24만 원,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22만 원을 주셨습니다. 24만 원 어떻게 해서 나온 가격대입니까, 본부장님? 사실 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고 뭐 신약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가 이벤트가 또 반영이 된다라면은 네. 저는 30만 원대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너무 높은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뭐 또 꿈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1차적으로 한번 그래도 좀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고 한 번 정도는 좀 물량을 이제 손바뀜이라든지 이런 물량에 대한 소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가격대가 24만 원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해당 라인 윗부분에 이제 매물대가 좀 크게 두 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당 가격대가 항상 저번에도 이제 좀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그리고 시세가 분출이 될 때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좀 뚫어줄 때 좀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당 가격 라인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해당 라인 부분에 좀 갭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메우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갭들을 조금 메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게 됐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24만 원대 그리고 지난번에 이 라인을 뚫어줄 때 급격하게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해당 가격 라인 때까지는 한 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라인 좀 뚫어주게 됐을 때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28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셀트리온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실적에 기대를 하면서 사실은 30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궁극적인 목표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올 한 해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시멘트주들입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죠. 대선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 결정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시멘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해요. 자, 여러분, 저희가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시멘트주들이 올 초에 계속 좋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대장주로서 물론 시가총액 비중은 낮습니다만 시장에서 충분히 시장 대비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을지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가능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김덕호 대표께서는 숲을 보자. 자, 어떤 숲을 볼까요? 자, 일단은 이제 예. 이전에도 시멘트주 관련돼서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만 네. 결국 어떤 건설 업종들에 대한 호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제 단일 어떤 시멘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간의 건설주들이 조금 몸값을 먼저 올려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주가에 대한 상대 매력으로 시멘트 섹터를 좀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숲을 보자라고 드린 말씀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건설 업종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기대감이 어떤 원인으로 올랐느냐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멘트 업종 부분들 특히 건설 업종 부분들이 갑자기 또 부과를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경기 정상화를 위한 어떤 그 국책 사업으로서 어떤 뉴딜 산업을 좀 정상화하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주택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개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건설주들을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그 움직임들 그리고 이후에는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이 시멘트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결국은 또 대선 부분들도 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라든가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건설 규제에 대한 안전 규제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대감들이 이제 건설주들은 이제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올라갔었고 특히 해외 매출이 높았던 어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레포트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예. 레포트 안 나왔고 좀 알짜 있는 거 뭐 없냐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건자재 중심이었던 어떤 시멘트 쪽으로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재밌는
좀 제가 지표를 좀 하나 소개드리자면 BDI 지수인데 우리가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자재라든가 원자재 가격을 추정할 때 운임료가 얼마나 올라가냐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좀 살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지난 언젠가요? 네. 예. 작년 이제 9월쯤 됐을 때 이제 운임료가 거의 이제 5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에서 다시 2천으로 좀 하회했다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좁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경기 호재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선반영되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이제 예. 하루 이틀 장세에서 10% 20% 갑자기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시멘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된 것은 아닌가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제 그 시멘트주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실적주들 중심으로 많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일단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유니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히토류 관련주다 보니까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그 움직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전통적인 뉴들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여기 건설 업종들에 대한 그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만일 어떤 그 나는 이 시멘트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그 대선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지켜 나가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하는 것을 믿고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건설 업체들 중에서 좀 이렇게 주택 공급 쪽이 좀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뭐 동부건설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움직일 거라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예. 이제 건설 업종 전반적인 그 회복세기 때문에 조금 나는 여전히 어떤 그 BDI 지수가 계속 이제 좀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예. 차라리 페노션 같은 이런 업체들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숲을 보자는 것은 해운 업황을 보자. 네. BDI 지수의 상승과 함께 그렇죠. BDI 지수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시멘트 주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오르거나 뭐 그렇게 되면 BDI 가격도 같이 동반해서 함께 오르는데 BDI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은 시멘트주들을 사는 게 좋겠지만 네, 그렇죠.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면 페노션이 더 낫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시멘트주에 관련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시멘트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른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음.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가 계속 하고 있죠. 네, 저번 주에도 시멘트 이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성신양이랑 삼표 시멘트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연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시멘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대선 정책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그 공급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엔 수요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격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탄력적으로 크게 올라갈지에 대한 물음표는 생기겠지만 점진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멘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관련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데 오늘 그래서 좀 소개를 이따가 드릴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종목으로 좀 소개를 드릴 건데 결국엔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런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큰 굵직한 사업군들에 대한 이런 이 기간 자체가 사실 단기간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이런 주택에 대한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예. 아니면 이런 수요도들이 늘어나는 흐름들이 사실 뭐 이런 시멘트 쪽이 한두 달 오르고 딱 그 수요가 딱 오르고 끝나고 이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분기 정도로는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BDI 지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엔 운임에 대한 이런 지수 가격에 대한 부담, 뭐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그런 운임에 대한 부담감들도 사실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에 좀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또 시멘트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으로는 충분히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건설주들도 결국엔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예. 대우건설이라든지 HT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많이 눌려 있는데 만약에 시멘트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이제 더 윗단에 있는 건설주들 중에서도 좀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쪽으로 관심을 좀 갖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낙수 효과요. 건설을 많이 하니까 네. 네, 대선 후보들이 이제 뭘 많이 짓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멘트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멘트 회사도 실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연탄 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오르면 결국에는 가격에 이 인플레이션, 그 원재료 가격분을 전가시켜야 되는데 시멘트 업체들은 이런 가격 결정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논리인데 만약에 시멘트주들 가운데에서 하나만 사본다면 뭘 매수하시겠습니까?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아세아 시멘트 그리고 저희 김덕호 대표께서는 유진기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진기업은 어떤 논리로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 12월 10일 때 한번 또 유진기업을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말씀처럼 예. 우리가 이제 시멘트 자체를 사용하면 그 시멘트 장비가 어떤 이제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부담되는 부분들은 레미콘 업체들 같은 경우 실제로 그 시멘트를 사서 이제 건설 업체들한테 영업을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건설 업체들이 그 올라간 시멘트 값만큼의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지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좀 소폭 가라앉은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시멘트주와 관련된 부분의 이슈는 결국 시멘트를 사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좀 내가 어떤 그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큰 탄력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부분들을 좀 원하신다 하시는 부분이라면은 오히려 유진기업 같은 조금 장비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아주 좋은 기업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시아 시멘트 어떤 네, 논리입니까? 그 앞에 너무 이 추임새가 들어가서 조금은 네, 부담스럽긴 한데 예, 네, 이제 아세아 괜찮습니다. 시멘트입니다. 일단은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일단 3분기 기준으로 누적 실적을 좀 보게 됐을 때 영업이익이 260%, 당기순이익이 무려 38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이제 좀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상황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만 원대 부분에서 정말 많은 이런 매물대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라인이 그 LG 이노텍의 약 22에서 24만 5천 원 그 사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전망이라든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 충분히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하다가 뚫어주면서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지금 시멘트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 상단 라인만 좀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건축 자재 관련된 시멘트나 레미콘 그리고 이제 2차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98%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설업이 좋아지게 됐을 때 뭐 다른 시멘트주들도 좀 이제 수혜가 나타나지만 매출 비중 자체가 거의 거의 몰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업황에 대한 수혜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아세아 시멘트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세아 시멘트와 유진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맞수 한판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